여러분 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오늘도 귀한 분 한 분 모시고 저희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노무법인 다연의 대표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무법인 다연의 대표 노무사 김광태 노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노무사님 이제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잘하시긴 하는데 제가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요거 얘기 좀 한번 하고자 한번 모셨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뭔가요?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다른가요? 네, 산업안전보건법하고는 이제 명확하게 다른 부분은 이제 처벌의 대상을 네네. 이제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법이 뭔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 제정이 되고 이제 시행이 되면 네. 법의 특징을 물론 이제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항상 목적을 잘 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 목적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정말로 처벌을 함으로써 네네.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을 함으로써 네.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네. 보호하겠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보면은 네.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네. 재해를 예방하고 이런 게 목적인데 네네네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말 대놓고 네. 경영 책임자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를 지키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 네네. 그러면 처벌을 하겠다. 이거 처벌을 위한 법이네. 네네. 정말 거의 처벌 말 그대로 네네. 법 이름도 중대재해처벌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처벌에 관한 그냥 법률이에요. 네네. 네네.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데 뭐 대표이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대표이사라고 그러면 뭐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대표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 대표보다도 범위가 이렇게 더 확대됐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어떤 걸 얘기를 하죠? 뭐 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예, 예. 이 사용자 안에는 이제 사업주나 그렇죠. 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네네네. 그래서 어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들어갔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요 네. 사용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네. 사업주를 그 주체로 보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네, 사업주. 사업주를 네, 주체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주라고 하면 그냥 막연히 네, 네. 아 대표 아닌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고 네.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법인을 그렇죠, 설립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네. 예,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위 사장님들이 이 법에서 말하는 사업주가 맞는데 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 네, 네. 주식회사 자체가 사업주지 그렇죠. 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업주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하에서는 네, 네. 법인이 뭔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네, 네. 대표이사가 처벌받지 않고 네, 네. 법인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네,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아주 큰 차이인데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뭔가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 회사들을 보면 네, 네. 원청과 관련된 사고가 당연히 많을 수 있고요. 네. 이 원청의 개념으로는 대부분 이제 큰 회사가 큰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당연히 큰 경우는 다 법인들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다 주식회사니까 네. 이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들이 처벌을 받는 구조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경영 책임자라는 개념을 새롭게 신설한 거죠. 경영 책임자.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네, 네, 네. 그래서 경영 책임자에는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주, 네. 법인이라면 대표, 대표. 그리고 네, 네. 공공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 완전히 뭐 징벌적인 어떤 그런 뭐 법이라고. 그렇죠. 책임을 네. 명확히 하자. 뭔가 네네. 지키지 않으면 네. 벌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도 얘기를 해주시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은 뭐 법적 의무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교육을 하고 또 이렇게 안전조치하고 이 정도로 이제 됐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훨씬 더 이제 폭도 넓어진 것 같은데 이거 법 시행령 이렇게 하시는데도 참여하고 하셨잖아요. 네네. 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차이라면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완전 다른 법이 아니고요. 예, 예.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4조가 제일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 4조를 보면 경영 책임자 등이 지켜야 되는 내용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좀 풀어서 해석을 하면 우리 사업장에 있는 제가 만약에 이제 노무법인을 운영을 하면 네. 노무법인에 운영되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법률 중에서 안전하고 보건에 관계된 법률만을 추려서 예. 그거에 관련된 모든 필요한
이행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를 네네.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대표 노무사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이제 적용되는 법이 업종에 따라서 네네. 안전보건관계법령 엄청나게 다양할 수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은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초로 해서 더 지켜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네네. 정리를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별개의 법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그동안 잘 못 지켰으니 네. 더 잘 지켜보시라라는 취지로 만든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좀 특징적인 내용들도 있을 거고 좀 쟁점들이 있을 건데 뭐 좀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좀 이렇게 뭐 부딪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부딪히는 않는데 네. 아까 안전보건관계법령이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진흥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 건설안전특별법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예.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존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건설 같은 경우는 각각의 공종에 따른 이게 뭐 전기공사라면 또 전기공사에 관한 법이 있을 거고 네네. 되게 다양한 법령이 있는데 네네. 그 법령끼리에 충돌되는 사항이 뭐가 있을지는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실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를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 가이드 상으로는 안전보건관계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는 하는 게 맞다. 다만 네네. 여지를 두고 있죠. 다른 법에서 뭔가 위반한 게 있다면은 이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여지는 두고는 있지만 네. 가장 기초는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이고 네. 그것만 지키기도 엄청나게 벅찬 게 네. 1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그 규칙이 또 세부 규칙이 있어요. 노동부령으로. 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들에 대한 사실 이행이 만만치는 사실 않은 작업인 거죠. 저희 이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1월 27일 근데 이제 상식으로 이제 50인 이상. 네네. 그러면 이제 5인 이상은 그러니까 50인 미만, 네네. 5인 이상, 50인 사이. 네, 그 사이는 2년 뒤 또 시행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이제 이게 예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별로 이제 신경을 많이 안 쓰던 게 그렇죠. 아니 50인 이상 사업장이 물론 많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흔하진 않은데 이거를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고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후속 조치 뭐 이런 걸 해야 네네네.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게 될까요? 사고가 왜 뭐 네. 사고 약방문이라는 얘기처럼 네네네. 터지고 나서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중대재해 처벌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 그 사업 경영 책임자가 그 사조상의 어떤 내용들을 잘 지키는지가 핵심인데 네. 첫 번째가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놔야 돼요. 네네. 그거를 그리고 계속 이행하던 상태에서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네. 처벌을 할지 말지는 얼마만큼 사업주가 경영 책임자가 관심을 가지고 이걸 계속 관리를 했는지를 보는 거라서 네. 그 이후에 뭔가를 막 구축하고 문서를 만들어도 아무런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양형을 판단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사고 발생 전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이제 자문도 드리고 있고 컨설팅도 네네. 드리고 있지만 보통 컨설팅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네. 이제 사업장이 좀 규모가 있거나 현장이 되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현장마다의 어떤 공정이나 그 네. 업무가 많이 차이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장별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되게 소요가 오래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 1년은 금방 가는 거고 사실 그런 마인드 세팅부터 하는 데에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이 된 이후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50인 이상 기업은 정말 시간이 너무 촉박한 그러네요. 거고 네. 50인 미만의 기업도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막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이제 뭐 52시간제도 지금 다 시행됐잖아요. 근데 52시간제도 사실은 맞습니다. 먼 일 같았는데 했었죠. 뭐 이미 벌써 다 시행이 됐고 여러 가지가 진짜 자꾸 미루다가 계속 유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네. 뭐 처벌 유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이렇게 네. 빨리 다가온 느낌이 있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뭐 선제적인 대응이라든가 또 이제 혹시나 사고 발생하면 그 뭐 사후 뭐 이렇게 대응 이런 것들도 아마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자문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뭐 다현 농업법인이 대한민국 1등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문사를 선택할 때 어떤가요?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뭐 1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네, 이제 결국에는 이 중대재해처벌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보건관계 법령 중에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이기 때문에 네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해서 네. 그 업종에 따른 적용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법령들이 있다면 그 법령에 대한 해석까지 곁들여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체계하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있어야 네, 되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이제 어떤 협회에서 용역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좀 깊숙하게 한번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처벌법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한 부분 왜냐면 아까 처벌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금 해석상의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그런 모호한 문구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모호한 문구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에 대한 어떤 판단도 좀 저희는 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네. 그런 능력들을 좀 가진 회사에다가 네. 또 하나의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나 이행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부분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최대한 좀 안전한 일터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하겠다는 법이니까 사고가 발생하면요 네. 중대재해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그 네. 경우에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네. 뭔가 회사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하에서도 중대재해가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새롭게 중대재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 아니고 기존에도 이제 중대재해라는 개념이 있긴 있었고 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이제 산재예방과나 네. 산업안전공단에서 조사를 나와서 네. 일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나 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하는 네. 그런 일들이 있는데 네. 그 경우에 이제 회사로서는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는 법인이냐도 하나의 좀 판단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세 가지 요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걸 대응해본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주면 네, 네.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자문도 조금 역량이 있는 회사 법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준이 이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이렇게 기준이 정해지는데 제가 이제 그때 우리 만나서 얘기할 때 이 외국계 기업 얘기를 듣고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뭐 지사 개념 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데들이 좀 상시근로자 때문에 조금 이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부분?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요. 저희 이제 상시근로자 수에 관련해서는 항상 법이 통과가 되면 네. 이슈가 되는 게 아까 근로시간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네. 근로시간도 이렇게 상시근로자 수를 나눠서 네네. 뭐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적용 시점을 나눴고 네네. 저희 요즘 또 가장 문제 많이 되는 또 연차휴가 관련해서도 네네네. 공휴일 적용할지 말지 또 네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네. 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항상 문제되는 게 장소적으로 여러 사업장이 흩어져 있는 경우에 이거 네네네. 합칠 거냐 말 거냐 네. 이 논의를 항상 많이를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칠지 말지에 대한 논의는 결국 노무상이나 회계상이나 여러 가지 독립성이 있느냐 그렇죠. 독립성이 네네. 있다면 나누는 거고 네네. 독립성이 없다면 합치는 건데 대부분 독립성이 없죠. 네네. 본사에서 다 관할을 하고 관리를 하니까 네네네. 이게 외국계 기업도 똑같다는 겁니다. 네네. 한국에 들어와 있어도 뭐 출장사무소, 연락사무소 뭐 이런 개념으로도 이게 정식적인 법인을 등록하고 지사로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냥 간단하게 회사 그러니까 사업장은 존재하지만 사실상 본사에서 모든 거를 지시를 받아서 컨펌을 받는 네네네. 사실상 독립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회사들의 어떤 그런 연락사무소나 출장소나 뭐 지사나 네네네. 다 규모들이 작은 회사들이 많아요. 50인이 그렇죠. 안 되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인데 네네. 본사랑 합치면은 몇천 명이 넘어가는 그렇죠. 회사도 훨씬 많죠. 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네. 상시근로자 수로만 봤을 때에는 네네. 50인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혹시라도 네네. 재해가 발생을 하면 네네. 결국에는 상시근로자 수 판단을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담당 행정기관에서는 들여다볼 네네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독립성에 대한 판단까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적용 대상이 돼 버리면 네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후에 뭔가 대응하는 것 준비하는 건 아무런 그 처벌에 대한 그 판단을 하는데 네네. 판단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혹시나
그 이제 글로벌 회사 본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데 네. 미국에 있는 그 대표가 혹시 경영 책임자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리적으로는 저는 네네.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실제 그 대표이사를 소환해서 뭔가 네네. 피의자 신문조서상의 네네. 조서를 작성하는 데까지 안 치는 데는 어떤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아까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점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예요. 그러니까 꼭 대표이사만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네. 법인도 또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고 예, 예. 징벌적인 손해배상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징벌적 손해배상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예, 물론 이제 쉽진 않을 거예요. 막 외국 사람을 불러다가 이게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약간 이제 궁금한 부분이 건설업이나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면 원청, 하청 이것 때문에 맨날 산재 이건 뭐 어디 책임이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요것도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가능하죠. 원청, 하청. 네네. 예.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저희 한국은 특히나 이제 도급 구조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자본력이 있고 어떤 그 실행력이 있는 원청에서 이걸 관할을 해줘야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어떤 네. 논란이 계속 있어 왔죠. 네네. 그래서 위험한 업무는 자꾸 외주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입법적인 그런 보완책들도 나오기는 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래서 예전의 보건법에 비해서는 계속 개정을 통해서 네네. 하청 소속 근로자들 그래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나 이렇게 노조관계법에서는 네네. 노동조합법에서는 이제 근로자라는 개념이 나온다면 네.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왜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근로자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네. 노무를 제공해서 사업장에서 뭔가 안전을 제공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제 개념을 확장하고 네,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네. 종사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네. 내 사업과 관련된 하청 사업장에서도 일을 하는 종사자라면 모두 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호 대상으로는 보되 네. 대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처벌법이잖아요. 중대재해 네, 네. 처벌법은 책임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책임질 일이 아닌데 이제 책임을 지을 수는 없다 보니까 네네. 내 하청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라도 네. 내가 뭔가 관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나 없었나는 봐야 된다는 그 논리로 네.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우였냐 아니냐로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네. 판단이 되시나요? 실질적 지배 운영 네. 말조차도 어려워.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이 사실 저희한테 엄청 많이 오시는데요. 네네. 이게 우리가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는데 네네. 정말 그거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되는 거고 네. 실질적인 지배 운영에 대한 개념이 아마도 나중에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데 해석의 여지 어떤 소송에서의 그 공방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엄청나게 많은 문구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어쨌거나 네네. 예, 하청 근로자들도 원청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시행령이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시행령에 보면 하청 소속 저희가 외주를 줄 거 아닙니까 원청에서 하청이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찰을 할 때부터 체크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네네. 반기 1회 정도는 적어도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이 하청 소속 근로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직접 내가 관여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잘 하고 있는지 정도는 감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청 소속 근로자가 다쳐도 당연히 원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논리는 만들어두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의 개념이 조금 보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아마도 뭐 기존에 아까 52시간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준비가 사실은 이렇게 빨리빨리 뭐 선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되게 그렇죠.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내년에 이게 시행이 되고서 또 이게 또 뭐 시범 케이스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한건 빡 터지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네. 문제들이 막 또 생기고 할 것 같은데. 언론에서 예. 엄청나게 또 많이 보도들을 하시면 그렇죠. 예. 이제 그때서 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실 것 같긴 합니다. 내년 1월 되면 막 또 기사가 막 또 쏟아지고 막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너무 고민 마시고 미리미리 좀 자문사 선택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늦게 하시면은 또 일 생기고 나서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최 대표 TV에서는요. 노무법인 다연의 대표 노무사님 모시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 신청 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요. 그쪽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또 상담해드리고 또 뭐 진행하실 것들은 또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상담 잘 좀. 네네. 최선을 다해서. 최 대표 TV 보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네,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누를 끼치면 안 돼요. 예, 잘 아마 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 대표님들 중에서도 다른 분야 또 노무 노동법 관련돼 있는 거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또 상담 의뢰 해주시면은 또 우리 노무사님께 또 전해드려서 또 잘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무법인 다연의 대표 노무사님 김강태 노무사님 모시고 중대재해처벌법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또 얘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